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의주입니다. 화인기. 이씨 부인은 항상 살인문을 굳게 닫고 지냈다. 누구에게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 아기의 옷도 눈만 보이게끔 구멍을 내놓고 온몸이 감춰지게 만들어 입혔다. 원래 아기를 낳은 지 3, 7일이 지나면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친척이나 이웃의 여인들이 아기를 보려고 찾아드는 법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 쪽에서 다 이씨 부인을 부정하게 여긴 터라 한동안은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혹 찾아오는 이가 있어 아기를 한번 보고자 해도 이씨 부인은 아기가 편치 않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더욱 개의쩍게 여기는 한편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자꾸만 알고자 하였다. 이웃에 사는 한 노파가 마침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씨 부인이 밭일 나간 틈을 타 몰래 방으로 들어간 노파는 눈만 내놓은 이상한 옷을 입은 아기를 보게 되었다. 무심코 아기의 옷을 벗겨보았다가 노파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 일이 있은 연후로 이씨 부인을 대하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완연히 달라졌다. 여지껏은 이씨 부인 행실을 의심하고 부정한 여인으로만 생각했던 터인데 사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되고 나니 지금까지의 일을 오히려 심히 미안하게 여기는 한편 측은하게까지 생각하여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시하게 된 것이다. 동네 사람 누군가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 부인은 이 화신동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아기가 불언간 허물을 벗을 것을 믿어 그때까지는 이를 감추고자 했는데 이제 들키고 말았으니 이로 인하여 장차 아기에게 닥칠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나라의 정세는 열강의 세력에 휘말려 극도로 혼란한 데다가 민심마저 흉흉하여 그러한 아기를 남이 알게 기를 수 없거니와 만일 이를 관청에서 알게 되면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결코 무사히 남겨두지도 않을 터였다. 하여 이씨 부인은 거처를 옮기기로 하고 밤중에 아기를 업고 화신동을 떠났다. 이씨 부인이 남강을 건너 진주 땅에 이르는 것은 이튿날 하루도 다 기울어질 무렵이었다. 딱히 찾아갈 곳도 없는 이씨 부인은 다가올 밤을 지샐 것을 걱정하며 강변을 따라 한참을 가다가 다 쓰러져가는 빈집 하나를 찾게 되었다. 우선 이슬이나 피할 셈으로 하룻밤을 그 집에서 지냈다. 아침이 되었지만 갈 곳 없기는 지난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씨 부인은 밖에 나와 사방을 돌아보았다. 하룻밤을 지낸 이 집은 동네가 저만치 보이는 외딴 곳에 있었다. 달리 갈 데도 없는 마당이면 아기를 감춰 기르기엔 이 외딴 집보다 더 나은 곳도 없을성 싶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었으나 울 안도 꽤나 넓은 편이었다. 하여 이씨 부인은 여기에 머물러 살기로 하고 집을 깨끗이 치웠다. 그로부터 동네에 나아가 허드렛 일을 거들어주고 밥을 얻어먹는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낯선 이 외지 여인을 적이 경계하며 그다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진주는 철종 13년 서기 1862년에 조선조 최초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곳이다. 철종이 승하하기 한 해 전인 13년 2월에 진주에서 농민 수천 명이 손에 목봉과 죽창을 들고 모여들어 포악한 이서들을 격살하고 우병사 백낙신을 감금하여 욕보인 사건이 있었으니 이를 진주밀란이라 한다. 이는 당시 최대의 민폐인 전정, 군정, 황곡의 삼정이 극도로 문란해져 그 폐악이 마침내 백성을 압살할 지경에 이르자
야기된 난리였다. 삼남 일대 밀란의 도화선이 되고 삼정개혁의 계기가 된 이 밀란의 주모자들은 극형에 처해졌다. 당시에 이 동네 장정들 거의가 이 밀란에 가담했던 터라 그때까지도 동네 사람들은 우선 낯선 사람이면 마음의 빗장부터 지르고 잘 붙어주질 않았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마침 이 시부인이 거처로 사는 집이 밀란 때 자신들의 손에 맞아 죽은 어느 아선의 집이었던지라 동네 사람들은 이 시부인을 그의 가족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하나 이 시부인이 네 집에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묵묵히 성실히 잘 해주는 데다가 심성이 고왔으므로 나중에 가서는 동네 여인들이 한 동네 사람처럼 친절히 대해주게 되었다. 인하여 이 시부인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 자연 그 외딴 집에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그러자 이 시부인은 아기의 모습을 들킬까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기이하게도 여기에선 아기가 스스로 몸을 잘 숨겨주었다. 누가 온다는 기척이 있기도 전에 기어서 은밀한 곳에 가 있는가 하면 누가 와 있는 동안에는 숨소리조차 없이 있다가 그가 집을 떠난 노회야 나타나곤 했다. 하여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없었고 이 시부인은 아기에게 그 별난 옷을 해 입힐 필요가 없었다. 이 시부인은 아기가 신통하게도 근심을 덜어주자 비로소 아기에게 원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는 바로 아기를 잉태할 때 꿈에 밝고 둥근 달이 품에 안겼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이제 별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던 진주도 그러나 이 시부인이 오래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이 시부인은 나이가 비록 50이 가까웠지만 살결이 고운 데다 용모가 단정하여 누구나 가수로 마냥 늙기엔 아깝다고 할 만하였다. 때문에 동네 여인들 중에 나이 지긋한 동네 호라비에게 개가하기를 권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혈혈단신인 이 시부인의 노년을 염려하여 이곳에 정붙이고 같이 길이 살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야 그러했지만 이 시부인은 그런 말을 한갓 농담으로만 여겼을 뿐 결코 마음에 두진 않았다. 기이한 형상을 한 원얼이 딸린 자신의 처지도 처지이려니와 일신의 안위를 구해 개가하는 것이 부녀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들먹이던 바로 그 호라비가 직접 찾아와서 염치도 모르고 수작을 거는 바람에 이 시부인은 그만 크게 놀랐다. 이에 그 호라비를 결연히 내어 쫓으니 그는 마지못해 돌아가며 내 허락할 때꺼정 계속 올 것이오 하고 소인배의 기상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이 시부인은 고심하다가 그날 밤 곧바로 아기와 함께 그것을 떠나버렸다. 이 시부인이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함양의 어느 산촌이었다고 한다. 허나 그 사실만 전할 뿐 거기에서 살았던 내력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거기에서 일은 뒷날에 아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하고 그 행적을 세 번째 이사한 곳으로 건너뛰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기가 3살 때 이 시부인은 언어를 데리고 멀리 경북 영천군 신령면 별간리 속진 은당골로 이사하였다. 이곳에 이사하여 조심스레 4년을 지나 아기가 7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 개이한 짐승의 허물을 벗었다. 아기가 그 허물을 벗을 때는 말의 발굽과 같은 손으로 머리 위를 긁적거리니 순식간에 그 허물이 위에서 아래로 홀랑 벗겨졌고 비로소 배꼽같이 고운 피부가 드러나면서 완연한 사람의 형색을 갖게 되었다. 한데 개이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그 하나는 산의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 시부인은 할 수 없이 아기에게 지어준 원얼이라는 이름에 맞추어 계집 아이의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기는 여자의 몸가짐을 했다.
또 하나 개의한 점은 손을 펴지 않고 다만 엄지손가락만 편 채로 그것만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부인은 아기가 벗어놓은 허물을 어찌할까 궁리하다 나중에 처리할 요량으로 일단 헛간에다 감춰놓고 며칠을 보냈다. 이루의 허물을 없애겠다고 생각하고 헛간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며 무서움증이 몰려와 걸음조차 옮길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그것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났다. 또한 그런 생각을 한 날 밤이면 반드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하여 이씨 부인은 그 허물에 감히 손도 대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을 하기를 내 옷 주세요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이씨 부인은 잠깐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여지껏 아이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소리내어 운 적조차 없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또박또박 하였으니 놀람과 기쁨으로 다만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이씨 부인은 아이가 말하는 내 옷이 인간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입고 온 옷을 말하는 것임을 직감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 허물을 찾아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희열의 눈물이 먼저 터져나왔다. 그는 아이를 붙들고 고칠 줄 모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 그것을 찾아다 주자 아이는 손가락을 펴지 않은 조막손으로 그것을 잘 개어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개 안에다 깊이 간직하였다.